드러낸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제 경선위원회에서는 확정된 판결도 자료가 아니다. 또 저희가 신문을 추적한 것도 자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임명을 거론해서 그 사람들의 진술을 검증위원회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먼저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명영기 위원장의 경우에는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정 의원, 도대체 이게 공개하려는 자료가 뭔가? 그래서 저는 이명박 씨가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 범인 도피를 저질렀고, 두 번째, 거짓 편지를 쓰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흔들어댔고, 또 세 번째로 당에서 출당 요구를 받으니까 당을 모든 걸 폭로해버리겠다고 해서 출당을 면한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 정도의 파렴치 범죄인을 어떻게 우리 당의 후보로 몰고 갈 수 있겠느냐. 맹 선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맹 선배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저보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본선은 물론이고 경선 전에 낙마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당의 구도가 지금 3자 구도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한 사람이 먼저 낙마해버리면 이게 얼마나 큰 또 피해가 있겠나. 참 고민이다 하면서 거의 옆에서 부축하지 않으면 쓰러질 정도로 얼굴이 휘휘시돼서 같은 겁니다. 그게 맹선배랑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를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 이명박 시장은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저보고 뭐 이명박 시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자기네 캠프에 와서 일하려고 했는데 뭐 우리 캠프 사람이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으니까 뭐 마치 화가 나서 제가 무슨 박근혜 캠프 쪽으로 간 것처럼 그런 식의 그 파렴치한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저는 해명을 요구합니다. 도대체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듣고 기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명박 시장이 부정을 쉬면서 알아보고 그리고 밝히지 않으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제가 형사고소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저도 인격과 명예가 있는데 무슨 이 캠프 저 캠프 다니는 그런 뭐 정상 몰이대로 저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경선위원회, 검증위원회 이사철 위원장이 이게 별게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사철 위원장이 심규철 위원회 전화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메모가 돼 있을 텐데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정 의원 더 자료가 있냐. 그래서 딴 자료는 지금 연구 단계고 나는 확실한 단계로 그거 하나다. 그랬더니 이명박 전 시장이 그러면 발표된 게 맞냐? 범인도피죄로 처벌받는 게 맞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확정 판결이 있었냐고. 그냥 확정 판결 분명히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랬냐고 자기가 제 전화를 듣고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새로운 자료는 아닐지 모르죠. 그러나 제가 새롭게 찾아낸 자료입니다. 왜 이게 어렵게 찾아졌냐 하면 동아일보 99년 4월 9일자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명박 전 시장의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명박 전 시장은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던 선거법은 유죄가 돼야 되는데 왜 무죄를 했냐면서 내려보냈고 그리고 그 대신에 범인 도피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아찔했던 겁니다. 이게 도무지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황당한데 또 신문에 나타난 판결 결과를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김유찬 씨를 찾아간 겁니다. 여기 김유찬 씨 전화번호 다 있어요. 김유찬 씨를 만나서 12시에 만나가지고 1시 반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다른 이야기 한 거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때 그 범인도피죄로 확정 판결을 받았냐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형님 그는 제 기억으로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알았다 하고 제가 대법원 판결을 검색한 겁니다. 검색 과정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왜냐하면 해방 후에 이 파렴치한 범인 도피 행위가 처벌받은 게 20건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범인 도피를 붙이니까 99년도 경을 붙이니까 이거는 빠짐없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는
피고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드릴 자료에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법원 공고를 찾아갔습니다. 법원 공고. 거기에는 분명히 이명박의 3인이라고 나왔고 상고 이유 제5점에 범인 도피에 관해서는 그 상고가 이유 없다고 해서 확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벌금 700만 원의 선거법이 확정된 걸로 되어 있지만 선거법상으로는 벌금 400만 원, 범인 도피죄로는 벌금 300만 원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제가 이름 거론한 사람이 지금 누구 가시죠? 저도 흥분이 돼가지고 이사철, 백영규, 강삼재 얘기는 했습니다. 이 강삼재 총장은 제가 소위 그 안기부 자금 사건으로 변호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 하면 그때 이명박 씨가 이제 발언이 좀 신중치는 못한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기자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회창 씨랑 노무현 대통령이랑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인간적으로는 노무현 씨가 100번 낫다 이렇게 진술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래서 그게 신문에 보도가 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강 총장이 그 사람은 파렴치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도 남을 인간이다. 도대체 은혜를 모르고 배신을 일삼아온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96년 바로 9월 달에 이 김유찬 통로위에 전개된 과정에서 이명박 씨가 범인 도피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회의의 정치 공작이라고 했습니다. 꼭 정의봉이 지금 하는 것처럼 공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철 대변인이 몰아세웠을 거 아닙니까? 국민회의는 정치 공작을 그만하라고 물어봤어요. 정동영 씨한테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이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제. 범인 도피도 싶은 게 확정이 됐고, 거짓 편지인 것도 또 확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당으로서는 너무 부담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해요. 16년 9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명박 처범은 그냥 소설처럼 다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상대당에서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감출 수 없는 바에는 이 파렴치성을 드러내고 그래도 당원들이 찍겠다. 그래도 국민들이 지지하겠다. 그러면 제가 잘못이죠. 제가 병신이죠. 제가 돌출분자고 제가 통제되지 않는 인간이죠. 그러나 이게 국민들한테 최소한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 이런 후보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앞세워서 법과 질서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얘기가 옆으로 갔습니다만 그래서 강삼재 의원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때는 아시다시피 신한국당이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집권 여당에 정치 1번지 종로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수사도 안 막아가지고 보호도 안 해주면 되겠느냐. 만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사법처리 된다든가 그러면 자기는 전 지구당에 내려간 불법 정치자금의 실체를 공개해가지고 같이 죽겠다. 이렇게 아주 자해공갈당과 유사한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강삼재 총장은 대가 세기 때문에 그따위 소리 하려면 물러가라고 해가지고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아마 이용구 대표위원이 계셨을 거고 그 이후의 곡절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겨우겨우해서 출당을 면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출당을 면한 이후에 집권당의 그 의원으로서의 프리미엄을 이용해가지고 겨우 벌금형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냥 반에 선거법이랑 범인 도피를 생각하면 이게 구속이 몇 번 돼도 될 그런 중대한 범죄 아닙니까? 그 내용은 그리고 1심과 2심의 판결은 제가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씨 측이 내놓을 리가 없고 또 김유찬한테 가서 그거 달라고 하기에는 좀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 좀 연구스럽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는 이명박 씨 측에서 내놔야 될 겁니다. 1심, 2심 판결만. 그래서 범죄위원회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드러난 사실, 문제될 수 있는 사실을 갖다가 하나하나 찾아내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내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보니까 뭐 판결문, 신문, 사진, 이것밖에, 그 사진인가 저거 천연색 사진. 이게 저도 뭐 특별히 제가 찍어놓은 사진도 아니고, 이게 조선일보 여기 저 사진 여기에 가면 이게 이명박 씨가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기자회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두 번째 사진 저거. 이게 그렇게 뭐 자기 방에 기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나는 뭐 김일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러면서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한테 정직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이게 바로 김유찬 씨가 출국하기 전에 편지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씨가.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김유찬이라고 나옵니다. 이걸 들고 봐라. 김유찬이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편지를 썼다. 나한테 전해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식의 도덕성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한나라당의 후보를 내세워서 그냥 반을 앞세워서 후보를 치러 나갈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정말로 만약에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아직도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고 감출 걸 감추고 건강진단을 하면 나올 그런 중대한 흠을 가지고 그냥 감춰가면서 끝까지 갈 수 있다. 이거를 집중적으로 물어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96년도 10월 2일자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시죠. 조순영 의원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조순영 의원이 우리 한나라당 사람입니까? 저쪽 당에서 후보가 선정되면 즉시 들고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당인으로서 감추는 단계를 지난 것 같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찍 드러내는 것이 일찍 드러낼수록 당에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뭐 제가 어저께 이제 후보직을 사직했습니다만 박근혜가 유리해진다, 불리해진다 이런 문제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식의 그 잘못을 감추고 파렴치하게 저를 갖다가 뭐 자기 캠프에서 일하려고 그러다가 뭐 못하게 되니까 뭐 그냥 박 캠프 쪽에 어떻게 기탁하다가 사표낸 사람으로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파렴치범의 수법 아닙니까? 저는 수요일까지 이명박 시장이 반성을 하고 제 문제에 대해서도 명백한 입장을 밝혀서 언제 누구로부터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정말 간곡히 그 양반이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생각합니다만 한 개인으로서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다리를 남겨두기 위해서 수요일까지 시간을 주겠습니다.